우리는 매일 시간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길지? 벌써 또 월요일이야? 아마 누구나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들은 다소 모순적입니다. 어제의 1시간과 오늘의 1시간은 분명히 똑같은 60분인데 왜 어떤 날은 금방 흘러가 버리고 어떤 날은 끝도 없이 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연휴를 앞둔 마지막 근무일, 시계를 보면 시간이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즐겁게 보낸 주말 오후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지요. 같은 시간인데 우리의 체험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묘한 의문에 빠집니다. 시간이란 과연 무엇일까? 정말 강물처럼 흘러가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에 따라 시간이라는 틀이 만들어지는 걸까?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내가 시간을 묻지 않으면 알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하려 하면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요? 시간은 분명 늘 우리 곁에 있지만 막상 붙잡아 정의하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는 모래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철학자의 서재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스마트폰 알람에 맞춰 눈을 뜨고 시계를 보며 출근 준비를 하고 달력의 일정을 기록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시간을 관리하려 애쓰며 때로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자책합니다. 마치 시간이라는 커다란 주인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시간이란 결국 인간이 만든 도구에 불과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 시계라는 장치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처럼 몇 시 몇 분에 맞춰 살아가고 있을까요? 농사를 짓던 시대에는 태양과 계절의 흐름이 시간이었고 산업 사회에서는 공장 사이렌과 시계가 시간을 규정했습니다. 즉, 시간이란 자연의 흐름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만들어낸 질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은 참 신비한 개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시간은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 속에 사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내는 존재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강물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라 여긴다면 삶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의미를 얻게 되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탐구해 온 시간의 본질에 한 발짝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흔히 두 가지 관점이 부딪힙니다. 하나는 객관적 시간, 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시간, 곧 우리가 체험하는 고유한 시간입니다. 시계를 보면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똑같은 1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지루하게 늘어진 준비 시간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출근길 음악을 들으며 금세 지나가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시간은 물리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경험 속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이 문제는 고대 철학자들에게도 큰 화두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단순히 흘러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로 삼았습니다. 플라톤은 시간을 영원히 움직이는 이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영원은 변하지 않는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를 뜻합니다. 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현상의 세계이지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시간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시간이란 영원한 질서가 현실 세계 안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드러낸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독립적인 실체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시간은 변화의 수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어떤 것이 변하는 과정을 측정하고 구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낮에서 밤으로, 씨앗에서 나무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감각합니다. 만약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거기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습니다. 이 두 철학자의 사유는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시간을 영원한 세계의 반영이라는 초월적 관점에서 이해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변화를 세는 방식이라는 구체적 관점에서 파악했습니다. 그 차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질서로 느끼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삶의 사건을 헤아리는 도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시간이란 독립된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화와 사건을 세어나가며 만들어내는 틀일까요?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차이는 단순한 이론적 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어떻게 삶을 해석하는지와 깊이 연결됩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체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이 삶의 무게와 방향을 달리하게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시간의 본질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근대에 들어서 시간은 자연과학이 무대 위에 오르며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데카르트와 뉴턴은 세계를 수학적 질서와 법칙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더 이상 애매모호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실체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외부 세계는 수학적, 기하학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 시간은 마치 좌표축의 한 축처럼 공간과 함께 존재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틀이었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감각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우주의 객관적 배경이라 여겨졌습니다. 이 사유는 뉴턴의 물리학에서 정점을 맞습니다. 뉴턴은 우주를 하나의 커다란 기계로 보았고 그 기계가 움직이는 법칙을 수학으로 기술했습니다. 그의 세계에서 시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적, 참된 수학적인 시간은 그 자체로 그 본성에 따라 균일하게 흘러간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즉, 시간이란 우리가 인식하든 말든, 인간이 존재하든 말든 언제나 균일하게 흐르는 강물이라는 것이지요. 뉴턴의 이 개념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서양 문명의 사고방식을 지배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 노동의 시간 관리, 철도 운행을 위한 표준시 도입,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삶을 시계 시간에 맞추어 재편한 것도 이런 절대적 시간관에 힘입은 결과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시간을
흘러가는 자원처럼 여기게 됩니다. 시간은 돈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들은 뉴턴적 시간관이 사회적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뉴턴의 시선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칸트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순수히 성비판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간은 사물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인식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형식이다. 무슨 뜻일까요?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구조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그 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바로 그런 인식의 안경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이유는 외부의 시간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식 자체가 사건을 시간적 순서로 배열하도록 짜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관점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뉴턴은 시간이라는 절대 강물이 우리 밖에 존재한다고 보았지만 칸트는 오히려 우리가 그 강물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말한 셈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인간 인식이 필수적인 조건이지 외부 세계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일상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이유를 떠올려 봅시다. 새로운 경험이 많을수록 우리의 의식은 더 많은 사건을 시간 속에 배열하고 그만큼 시간이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사건의 밀도가 낮아지고 시간은 금세 흘러가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칸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외부의 시간이 빠르거나 느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시간의 형태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 철학에서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길이 열렸습니다. 뉴턴은 시간을 인간과 무관한 절대적 실체로 보았고 칸트는 시간을 인간 의식이 세상을 경험하도록 하는 인식의 틀로 보았습니다. 이 대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논쟁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주어진 자원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경험과 의미를 통해 새롭게 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철학이 절대적 시간과 인식의 틀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면 20세기 들어서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그 논쟁에 새로운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관찰자의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과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주 비행사를 태운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경험한 시간은 지상에 있던 사람들의 시간과 미세하게 달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시간은 시계 바늘처럼 똑딱똑딱 균일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유연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뉴턴 이후 오랫동안 우리는 시간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질서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깨뜨리며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적인 것이라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의 혁명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전환이었습니다. 시간이란 절대적 실체가 아니라 세계와 존재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또 다른 관점에서 시간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시계로 측정하는 수학적 시간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체험적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5분은 모두 똑같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5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5분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가지만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5분은 1시간이 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베르그송은 바로 이 체험 속이 지속이야말로 진정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계로 재는 시간은 추상적이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진짜 시간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흐르는 연속적인 체험, 곧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단순히 양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지는 경험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선 아인슈타인이 과학적 발견과 베르그송이 철학적 통찰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묘하게도 닿아 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결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보고를 들을 때 시계를 보면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은 이미 1시간이 지난 듯 지쳐 있습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할 때 혹은 몰입해서 책을 읽을 때는 일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외부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시간을 구성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과학과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재고 관리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는 무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학문적 이야기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흘러가고 시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와 질감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떠올려 봅시다. 시간을 허비했다. 시간을 아껴야 한다. 시간이 나를 잡아먹는다. 이런 말들은 시간을 외부에 존재하는 자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한정된 재화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관점은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쫓기게 합니다. 시간이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나는 주어진 흐름에 떠밀려가는 피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시간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불어넣는 무대일 수 있습니다. 칸트가 말했듯 시간은 우리의 인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형식이라면 나는 매일의 순간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르그송이 말한 지속의 관점에서도 시간은 시계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경험의 질입니다. 하루가 똑같이 24시간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나의 체험과 의미는 전혀 같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무의미하게 SNS를 스크롤하며 보낸 일시간과 오랜만에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눈 일시간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쉽게 흘러가고 사라지지만 후자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우리의 내면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이 차이는 외부의 시간 흐름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느냐입니다. 시간을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늘 부족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무대로 본다면 오늘의 순간은 그 자체로 충만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시간을 창조한다는 자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이 관점의 전환은 삶을 훨씬 더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시간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은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강물로서의 시간, 다른 하나는 내가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의미로 채워진 무대입니다. 이 두 얼굴 중 어떤 쪽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낄 때, 혹은 시간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간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추어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창조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색깔과 무늬를 가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시간은 더 이상 두려운 주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그림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변화의 수, 뉴턴이 그려낸 절대적 흐름, 그리고 칸트가 밝혀낸 인식의 형식, 나아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까지 철학과 과학은 각기 다른 언어로 시간을 설명해 왔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분명해진 것은 하나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하나의 얼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체험과 의미로 새겨 넣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간을 강물처럼 바라보며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의미를 빚어내며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이 바로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히 한쪽만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시계의 시간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 없듯 객관적인 시간이 흐름은 분명 우리 삶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순간을 더 깊이 느끼고 어떤 경험을 기억 속에 남길지는 오롯이 내 몫입니다. 같은 하루 24시간이라도 어떤 이는 공허하게 흘려보내고 또 어떤 이는 자신만의 의미로 가득 채웁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처음의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 속에 사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내는 존재일까? 아마도 정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 속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동시에 그 강물 위에 다리를 놓고 길을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니까요. 시간은 우리를 지나가는 동시에 우리가 빚어내는 삶의 흔적 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주어진 시간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빚어낸 시간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시간을 강물처럼 느끼시나요? 아니면 내가 짓는 길처럼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오늘 이 대화가 한층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